2026년 도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신주쿠 거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인파가 오갑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은 꺼지지 않았고 백화점 쇼윈도는 계절 상품으로 가득 차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알던 평온하고 질서 정연한 선진국 일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풍경 뒤 일본 가정의 식탁과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장부 위에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공포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인들에게 금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없었고 돈을 빌려도 이자가 없었으니까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했던 0%의 세상. 그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사람들은 집을 샀으며 기업들은 빚을 내어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물가를 잡고 엔화 가치를 방어하겠다며 시작한 금리 인상이 이제는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폭등하고 싼 이자에 기대어 숨만 쉬고 있던 한계 기업들이 줄초상을 치르는 현실. 오늘 저는 30년 만에 처음 만난 이자라는 낯선 청구서 앞에서 패닉에 빠진 일본의 적나라한 민낯 그리고 이것이 제2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쿄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이른바 타워 맨션에 사는 젊은 부부들의 비명소리입니다. 일본에서 특히 도쿄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해외 자본이 밀려들고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도 한국처럼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심리가 퍼졌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는 페어론까지 동원해 수천만 엔, 수억 엔짜리 맨션을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받은 대출의 성격입니다. 한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그나마 꽤 높지만 일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약 75%에서 80%는 변동금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금리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당장 이자가 쌌고 설마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어? 라는 믿음 아니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3%, 0.4%대의 초저금리 변동 대출은 그들에게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0.3% 이자면 10억 대출을 받아도 한 달 이자가 고작 25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이 이런 이자였으면 상상도 안 됩니다. 하지만 2024년, 2025년을 거치며 일본은행이 생각지도 못한 금리를 연달아 인상하자 상황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0.3%였던 금리가 1.0%, 1.5%를 향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 입장에서 겨우 1% 되냐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체감되는 충격은 다릅니다. 이자 비용이 2배, 3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월급 30만 엔을 받는 직장인 다나카 씨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3년 전 월 10만 엔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조건으로 집을 샀습니다. 빠듯하지만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월 상환액이 13만 엔, 14만 엔으로 늘어났습니다. 겨우 3만 엔에서 4만 엔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임금 인상률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월급은 10엔도 안 오르는데 고정 지출이 3만 엔 늘어났다는 것은 한 달 식비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나카 씨의 점심 풍경이 바뀝니다. 동료들과 가던 1000엔짜리 런치 세트는 사치입니다. 편의점 주먹밥이나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저녁 회식도 사라졌습니다. 주말 가족 나들이도 취소입니다. 이것을 본 일본 언론들은 그들을 주택론 난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있지만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밥을 굶어야 하는 사람들. 30년 만에 깨어난 금리가 일본 중산층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계의 고통이 소비 침체라는 것이 경제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하고 더 폭발력 있는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좀비 기업의 연쇄 도산입니다. 일본에는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장인 정신의 문화가 있습니다. 100년 된 식당, 50년 된 부품 공장들이 즐비하죠.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진작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경쟁력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제로 금리 덕분이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회사를 좀비 기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금리가 0%라면 갚아야 할 이자가 거의 없으니 좀비도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굳이 부도 처리를 해서 손실을 확정 짓느니 만기를 연장해주며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고 놔두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일본 정부가 뿌린 무이자,
무담보 대출인 제로제로 대출은 좀비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이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이자를 내야 합니다. 0.1%의 이자도 버거웠던 기업들에게 2%의 이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현재 일본 제국 데이터뱅크의 통계에 따르면 기업 도산 건수는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금형공장, 도쿄의 인쇄소, 후쿠오카의 라멘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들에 고용된 수십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실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업자가 되면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면 멀쩡한 기업도 힘들어집니다. 금리 인상이 불러온 구조조정의 태풍이 일본 경제의 밑바닥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30년간 미뤄왔던 산업의 신진대사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은 왜 이런 고통을 알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딜레마를 이해해야 이 비극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국민을 괴롭히고 싶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엔화 방어와 물가 통제라는 더 절박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은 슈퍼 엔저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금리는 5%인데 일본은 0%이니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샀습니다.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습니다. 엔화가 싸지면 수출 대기업은 좋지만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일본 서민 물가는 폭등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 밥상 물가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른다. 이게 다 엔저 때문이다라는 아우성 속에서 일본은행은 더 이상 저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대출 이자가 폭등해버린 것입니다. 환율을 잡자니 대출자가 죽고 대출자를 살리자니 환율이 폭주해 물가가 죽는 상황. 이 진퇴양난의 외통수가 바로 돈을 풀어대며 빚으로 쌓아 올린 아베노믹스의 청구서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철칙이 일본 열도에 냉혹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재정 상태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빚이 1000조 엔을 훌쩍 넘습니다. 그동안은 금리가 0%였으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갚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자 비용이 거의 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이자 비용만 매년 수조 엔, 수십조 엔씩 늘어납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러면 복지 예산, 국방 예산,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이미 기시다 노믹스 시절부터 증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권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민들은 이자 갚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며 분노할 것입니다. 즉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파탄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손발이 묶인 채 침몰하는 배 위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2026년의 일본. 우리는 이웃 나라의 불행을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한국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과도한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의 몰빵한 자산 구조. 일본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일본의 영끌족들이 겪는 변동금리의 배신은 한국의 영끌족들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이자의 역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중산층의 모습은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자산을 불려온 우리에게 파티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가만, 즉 참음의 문화로 지금은 조용히 도시락을 싸다니며 버티고 있지만 좀비 기업들의 줄도산이 본격화되고 실업률이 치솟는 순간 일본 사회가 겪게 될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붕괴의 1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일본 경제 분석을 넘어 빚의 무서움과 금리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존법을 모색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